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금요일 4부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되죠. 되죠. 네. 가로 열고 국민의힘. 아니, 그건 전이지. 전이에요. 예. 당시에 국민의힘 아니었죠.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어요. 새누리당이었군요. 가로 열고 새누리당.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전 의원으로 할게요. 아, 그래서요. 좋잖아요. 앞으로 의원 되실 분. 전 미래의원. 미래의원. 정광재 국회의원 진. 앞으로 미래의원 그리고 전 의원. 아니 근데 앞으로 미래의원 되셔야 되니까 두 분 다 미래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지망생입니다. 지망생. 알겠습니다. 좋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항상 유망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평생 유망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아 제가 왜 두 분께 펀치를 날리고 있죠? 네. 악담이라고 지금 PD께서 죄송합니다. 전 미래의원분들께 응원합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제 이 당 대표로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건건이 대응하는 것이 네. 정치적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아니면 뭐 전략적 침묵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 예.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계시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를 걱정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이야기 전달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건이 이게 어떠한 위법 사항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익명성이 깨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검열하려고 한다는 게 네. 민주정당으로서 옳은 태도냐 이 부분 걱정하고 있고 주변 분들에게는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네.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해경궁 김씨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해경궁 진씨 의혹이라고 붙이는 게 맞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적으로 건건이 대응하던 인물인데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안 하니까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바로 건건이 대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익명성이 깨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명을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확인해 보니까 제 가족은 아니고 동명이인이었다. 아 그렇죠. 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가족 중 누구였다 그러면 그 부분 글쎄 저는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당의 대표의 뭐 가까운 가족이 만약에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 사항은 아니고 근데 다만 여당 대표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 표명 정도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날 일인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궁 진씨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두 가지 의혹이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됐던 글과 네.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게재됐던 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됐던 글은 상당히 뭐 비방수위도 높고 모욕적인 언사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링크 수준이나 사설 제목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위법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가족일 경우라면 뭐 좀 논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니까 직접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한테요?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동훈 들었습니다. 대표가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그 우리 가족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뭐 그렇게 저와는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아, 근데 걱정할 만은 아니다. 네,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아니 점.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 정치권은 판단이 빨라야 돼요. 그걸 뭐 열 며칠씩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아니, 어떤 예.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즉석에서라도 본인의 입장 뭐 대응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예. 뭐 이것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한테 확인해서 내 가족은 아니다. 뭐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열흘이 훨씬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 당이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에서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네. 국민들의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민주당 앞에서 우리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는 판단 네.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분열의 기다려보시면 좋을 소지는 것 좀 같습니다. 있는 사안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아, 사실. 그게 걱정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할 게 또 있는데요. 네. 그 명태균 씨가 강원 또 그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음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다시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세요?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왜냐하면 있어요? 2022년 4월 14일 날 당시 황상무 전 앵커로 강원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거든요. 맞아요. 정당에서는 공천 발표가 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일 만에 뒤집혔단 말이죠. 4월 18일 날 발표가 돼요. 김진태 당시 후보의 컷오프가 취소되고 경선 기회가 주어지는 거로 번복된단 말이죠. 예. 글쎄요. 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왜요? 공천 했다가 선거 기간 중에 공천 취소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대단히 드문 일이죠. 근데 그거는 뭐 그 공천이 됐던 발표 그 후보에 대해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만큼 대단히 도덕적인 흠결이나 아니면 사법적인 어떤 잘못이 나중에 들추어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뭐 당시 황상무 전 앵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다는 거 외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흠결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집힌 데는 뭔가 뒤에서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큰 일이. 그러면 그 명 씨가 밤 12시 반에 김 여사와 통화를 사모님. 해서 네. 해서 뭐 해결했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개연성 있죠.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 몇 개만 이것들은 내가 관여해서 이뤄낸 성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는데 A부터 G까지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 뭐 네. 박완수 공천 김진태 공천 이런 거 다 자기가 책임졌다고 하니까 네. 과연 당시에 명태균 씨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건지 이 정도면 거의 대통령 당선인의 아버지 수준의 그러니까 영향력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전형적인 뭐 정치 브로커의 블러핑이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공천이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공천이 정해졌는데 다시 김진태 후보로 바뀌는 과정이 이게 공당의 공천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 싶었는데 당시 결정적으로 황상무 후보의 경쟁력이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점을 당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졌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요? 예.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뭐 다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 다 실제로 한 거로 보여요. 아이, 그래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의 아버지는 못할 일이지만 당선인의 배우자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밤 12시 반에도 그 당선인의 배우자와 서슴없이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일 그래서 다른 정부에서는 몰라도 이 정부에서는 할 수 있었을
근데 거라고 생각돼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그 재보궐 선거에 그렇죠. 그 지방선거는 또 정진석 위원장이었고. 그래서 공천 개입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의원도 수사 대상이 되는데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선인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뭐 검찰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로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은 이게 성사가 되려면요. 네. 당시에 공천을 맡고 있었던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네. 말고 보궐선거 지방선거는 정진석 예. 비서실장 또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원래 예.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합리적 결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개입 때문에 바꿨다라는 자백이 있지 않으면 이걸 공천 개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남 의원님 검찰에서 수사하실 때 이게 검증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회 사람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니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수사인 건 맞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명태균 씨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썼던 PC가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도 이제 PC 버전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상당 부분 복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당시 이준석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만이 공천이 되는 건데 또 거기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 추가 기소된 것과 관해서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범 여건이 한결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파렴치한 이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가끔 뭐 전체 기류와 결이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의 이 파렴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박정훈 의원이 자범이라고 해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돼 있는데 지금 법과 같은 건 정말 자범 수준의 혐의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그래서 같은 여권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우세요? 네. 아쉽기만 하세요? 아니 그 아쉽다고 해서 제가 뭐 홍준표 시장에게 더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강펀치를 날리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무섭잖아요. 아니, 뒤끝 있으시죠. 강펀치 안 날리시면 어떻게 이 방송 합니까?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아쉽죠. 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예. 아쉬워요? 예.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니요. 홍준표 시장님이 아주 드물게 가끔 옳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요럴 때가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보다 훨씬 타이밍을 덜 때리시는. 아니 왜 강펀치 날리세요? 아니 제가 날렸잖아요. 뭐라고요? 가끔 아주 드물게 옳은 말씀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타이밍을 놓친 기소예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이 그렇게 어려운 수사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수사 중에 가장 쉬운 수사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3년을 끌어요. 기소를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건 기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배우자나 아니면 도청 직원을 기소할 때 같이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놓쳤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되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위중교사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다른 어떤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과 같은 굵직한 사건도 아니고 법인카드 유용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뭐 표현에 따라서는 자범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3년 뒤늦게 기소를 하니까 뭐야 이거 응? 정말 탈탈 털어갖고
될 거 안 될 거 다 기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 네. 타이밍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가 이제 법카 유용과 관련해 갖고 네. 공직선거법 150만 원 벌금이 이제 선고됐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는 아니지만 김혜경 여사가 암묵적으로 그 승인 하에 배 씨가 카드를 그렇죠. 썼다. 예. 이게 법리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제 기소로 연결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일사업부서에서 쓰는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알았다고 정황으로 그냥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객관적이지 판결도 않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 중에 그건 사업부서가 아니라요. 사모님 팀에서 한 겁니다. 사모님. 그냥 다른 사업부서에서 했다면은 그 법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 사모님 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쓴 카드는 본인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부인이 쓴 카드인데. 아니 좀- 법리적으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어떤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의 사실 인정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기소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그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확인됐으면 문제가 있죠. 있는데 그게-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해서 아니 기소를 안 하는 이게 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사실은 수사 시작된 지가 지금 2년 8개월이 넘었는데 경찰에서 불기소를 했다가 다시 수사하니까 시간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논란이 많은 거죠. 사실은 이게 한 달도 안 걸릴 수사인데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기소가 이루어졌던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으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기소를. 그 원희룡 지사 법인 제주지사의 법인카드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건 사실 확인이 뭐 저는 그 사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희룡 도지사 뭐 기관카드 유용은 전혀 잘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원희룡 뭐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갖고는 이걸 뭐 논란을 확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국민 정서를 네. 자극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염이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뭐 증거 확보가 좀 늦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이걸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기소하는 건데 너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기소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전 무리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뭐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저거는 공소권 남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조국 그 당시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한 기소예요. 그게 부모에 대한 특히 그 모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지는 4년인가 5년 후에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증거 확보는 당시 몇 년 전에 다 끝났어요.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뭐 부모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멘트까지 날리더니 결국엔 뒤늦게 기소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물론 증거 확보가 됐고 죄가 된다고 하면 기소할 수 있으나 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타이밍 놓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홍준표 시장이랑 입장이 비슷하시네요. 요거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저는 제가 입장이 아쉽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반되는데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네. 우리 여권이 말씀드렸잖아요. 야권에 맞춰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범법 네. 행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비난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이렇게 이탈하셔갖고 좀 아쉽습니다. 펀치를.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세게 남기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했다는 이유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탄핵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이시니까. 이런데 이제 예. 펀치를 세게 날려야죠. 날려주세요. 완전 탄핵권, 그러니까 예. 입법권을 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민주당의 뭐 권력 남용이죠. 네. 지금 탄핵을 통해서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것이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모든 수사를 좀 늦춰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됐어요.
그리고 김영철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 자꾸 강화해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연속선상이라고 보고요. 이거 여기에서 만약에 또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되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민주당이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은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정치적 책임도 있지만 비용적 책임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무혐의 결정은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탄핵 카드를 너무 쉽게 자주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작 중요한 탄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몇 번째예요. 그래서 네. 그런 탄핵이라는 칼 예. 정말 그 엄중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그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잇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거나 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 위인설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위인설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특정인을 위해서 없던 관직도 만드는 걸 위인설관이라고 하는데 어째 위인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이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네. 사실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공표되는 일은 없겠지만 네.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면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네. 이게 자칫 느슨하게 운영될 경우에 금권 선거라든가 허위 정보에 의한 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의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운영되는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문제되니까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순수성을 국민들이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는 건 정말 황당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 본인의 경력 아니면 과거 어떤 그 이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해도 아무런 죄가 안 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네. 지금 구분을 못하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 선거법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경과 규정을 둬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이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징역 1년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 3년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니까 네. 김혜경 씨는 300만 원 구형됐는데 150만 원 선고 나왔고 선거법에선 2년 구형됐는데 1년 나왔으니까 이 위증교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피해가기 어렵다. 이거 형량의 문제지 내가 유죄를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SNS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네.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애초에 선거법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장 위험한 게 위증교사 사건이라고들 그렇죠. 얘기를 했죠. 예. 법조계에서도 통상 그렇게 얘기가 됐고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하는 어떤 불문율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 검찰 내에서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으로 선고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건 이제 검찰의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법원이 그거에 어떤 영향력을 세게 받는 건 전혀 없는데 위증교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렇죠. 죄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실형 예상된다. 네. 법정 구속은 안 되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밥을 사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펀치 날려주실 때는요 팍팍 날려주세요.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미래의원 두 분 함께. 손해인데요,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할게요. 김용남 미래의원, 정광재 미래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